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로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지금 이 링컨 내비게이터와 그렇게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미국 차가 어떤 차입니까? 마감? 고급감? 잡소리? 그게 뭐야?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미국 차는 인테리어의 고급감, 승차감,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감성, 뭐 이런 거랑은 애초에 거리가 멀었던 차입니다. 그냥 미국스러운 그런 큼지막한 디자인에, 그리고 공간감에, 대배기량 엔진, 그런 것들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차고, 그리고 미국의 풀사이즈 SUV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미국 차가 발등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링컨이란 차량은 포드라는 차량의 고급 브랜드입니다. 현대의 제네시스 있고, 토요타의 렉서스 있고, 폭스바겐의 아우디 있듯이 이 링컨이라는 브랜드는 포드의 고급 브랜드고, 미국 사람들 인식에 이 차량은 분명히 고급 차량이에요. 그런데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때는 페라리와도 경쟁했던 이 포드라는 브랜드의 고급 브랜드인 링컨이 너무 오랜 시간 이 미국의 가장 상징과도 같은 플래그십 SUV 시장에서 죽을 썩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GM 계열에 있는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유콘, 서버밴, 타호, 이런 차량들한테 너무 많이 밀려왔어요. 뭐 물론 링컨이 지금 새롭게 도입한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 이전에 어떤 링컨 차량들의 앞 그릴 생김새만 봐도 안 팔렸겠구나 라는 게 충분히 뭐 유추가 되기는 합니다만, 얘네가 이번에 제대로 칼을 갈고 나왔는데 그 칼을 간 수준이 적어도 이 실내 인테리어와 시트, 그리고 이 럭셔리한 느낌만큼은 단순히 미국 시장 내의 경쟁자들을 칼로 썰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간 게 아니라 독일차, 영국차 다 썰어버리겠다 라는 각오를 하고 차를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갈고 나왔어요. 제가 이 차를 타고, 그리고 이 실내의 퀄리티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 실내 공간, 시트만 가지고 리뷰하는 영상을 20몇 분짜리 찍어가지고 먼저 올렸겠냐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 영상에서 이 시트만큼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시트라는 게 사실 수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시트를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시트가 총 몇 방향으로 조절이 되느냐를 우리는 시트를 말할 때 마치 시트의 스펙, 그게 비싼 시트의 기준인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30방향이 조절이 되는 시트를 일단 처음 봤어요. 특히나 지금 여기 어깨 부분이 따로 밑에 조절이 가능한 거, 그리고 허벅지를 서포트 해주는 부분이 양쪽이 길이도 따로, 높이도 따로, 저처럼 이렇게 좀 짝다리를 짚고 운전하는, 왼발을 풋레스트에 붙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놓고 운전하는 거를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시트고, 기본적으로 이 가죽의 질감, 그리고 쿠션감, 이런 것들이 S클래스나 레인지로버 보그의 시트의 뺨싸대기를 그냥 아주 쌍싸대기로 갈겨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S클래스 시트보다 좋아요. 그리고 가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대시보드 가죽, 여기 암레스트 가죽, 이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이 컬러의 고급감, 이 컬러도 이 똑같은 컬러가 제네시스에 들어가면 굉장히 싸 보인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이폰 레드가 나왔어. 그런데 갤럭시도 레드가 나왔네? 아니 도대체 똑같은 빨간색인데 갤럭시는 왜 아이폰처럼 이렇게 안 이쁘고 안 고급스럽지? 어쩜 이렇게 싸 보일까라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레드 컬러를 써도, 똑같은 블루 컬러를 써도 그 고급감이 다른데, 얘는 진짜 그냥 차 안에 타 있는 내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아름답고 럭셔리하고 호사스러운 이런 크롬, 저 가죽의 눈에 보이는 쿠션감과 그 가죽의 결, 거기에 이 화이트 우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진 상태에서 차 사이즈가 또 한 몫을 하는 거죠. 이렇게 럭셔리한 소재들을 아무리 많이 사용했어도 이런 와이드함, 이런 웅장함을 표현해 줄 수 없었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까지 이런 고급스러운 맛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좌우폭이 2m, 그리고 전장은 5.7m나 되는 이 공간감과 이게 또 한껏 어우러져서 진짜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럭셔리함을 선사해줍니다. 아니, 누가 이걸 보고 미국 차라고 하겠어? 누가 이걸 보고? 자, 물론 여기 평균 연비가 4.4km 찍혀 있는 거 보면은, 네, 아, 이거 미국 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자, 연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차는 공차 중량이 2.7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얘보다 한참 작은 사이즈의 레인지로버 보그의 무게나, 혹은 뭐 얘보다 한참 더 작은 뭐 G바겐은 3톤이니까 뭐 그렇게 얘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그렇게 무거운 것만은 또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2.7톤이라는 무게가 무거운 무게인 건 맞아요. 결국 이 차량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었던 이 프레임 바디, 그리고 에어서스도 달리지 않은 일반 코일 댐퍼,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상당히 많이 상쇄를 시키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외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극복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흑인들이 운동이나 음악 쪽에서 유별나게 좀 특출난 능력들을 발휘를 하잖아요. 태생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프레임 바디는 절대 모노코크 바디의 승차감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코일 스프링 댐퍼는 절대로 에어 스프링 댐퍼의 승차감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GV80 리뷰를 하면서 에어서스 안 들어가서 너무나 아쉽다, 승차감이 이런 고급스러움과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들 뭐라고 하시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에어서스가 들어간 차량 S클래스 레인지로버 보그 딱 한 달씩만 타고 다녀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타보면 알아요. 지금도 이렇게 잔요철이 많은 구간들을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 차가 시트가 좋아서 최종적으로 사람 몸에 들어오는 데미지를 많이 막아준다 하더라도 프레임 바디는 프레임 바디예요. 1억 6천만 원이나 하는 SUV가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는 다른 프리미엄 SUV들, X5도 마찬가지고, 뭐 X7도 마찬가지고, GLS도 마찬가지고, 레인지로버 보그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차도 겨우 이 정도 요철에서 차 안의 승객석으로 운전자나 탑승객에게 이런 불쾌한 잔진동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지는 않아요. 여기서 무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프레임 바디 차량들은 고속 주행을 할 때도 좀 촥 가라앉아서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게 쭉 크루징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물론 요 뭐 전세대 전전세대의 레인지로버 보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을 조합을 해서 정말 대단한 승차감을 만들어 주기는 했었으나, 뭐 그거는 랜드로버가 원래 잘하는 전매 특허였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는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프레임 바디에 코일 스프링 댐퍼가 들어가 있는데, 고속에 딱 올려서 크루징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프레임 바디 특유의 불쾌한 승차감을 정말 많이 상쇄시켜요. 그리고 바로 이게 공차 중량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몸을 단순간에 쏘아붙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450마력짜리 3500cc 트윈터보 엔진도,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포드 GM의 10단 미션이랑 그래도 그나마 가장 궁합이 좋은 그런 엔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 지금 평균 연비가 4.7이 떠 있긴 하지만, 이 엔진과 미션의 궁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포드 GM의 10단 미션이 뭐 2300cc 터보, 뭐 200마력, 300마력대 터보 엔진에 물렸을 때 엔진 힘은 힘대로 부족한데, 그 엔진 힘이 최대 토크가 나오는 RPM 구간에서 계속 놀게 하려고 정말 쉴 새 없이 그 1단에서부터 10단까지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운전하는 내내. 그런데 그 1단부터 10단까지 촘촘히 쪼개져 있는 단수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변속 충격도 생기고요. 시내 주행을 할 일이 많은 나라에서는 진짜 이 변속하는 느낌이 쉴 새 없이 계속 몸으로 오고, 그게 그 딜레이가 몸으로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 변속 충격이 싫었던 건데, 굉장히 신기한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진 토크나 마력이 훨씬 더 풍부해서 그런지 그나마 이 10단 미션이 들어갔던 차종들 중에서는 변속이 제일 덜 정신없어요. 물론 덜 정신없다라는 말은 얘도 정신이 없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100km로 항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속도만 살짝씩 유지를 하고 싶어요. 이 속도만 나는 조금씩 유지를 하고 싶은데 발에 악셀을 살짝만 갖다 대도 바로 다운시프트, 또 다운시프트. 얘는 뒷단에는 기어 단수가 많이 쪼개져 있는 거야. 그래? 너 악셀 밟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최적의 기어 단수를 찾아서 기어 단수를 하나 내려줄게.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차의 엔진 미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냥 또 10단 미션이 10단 미션 했다. 그런데 이 엔진 덕분에 이 10단 미션의 단점이 조금 보완이 되는 느낌이다. 재밌는 게, 그리고 들릴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6기통이란 말이죠. 근데 8기통 배기 사운드가 좀 나요. 이게 처음엔 사운드 제너레이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미국 사람들의 감성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배기 튜닝이 굉장히 잘 된 게 아닐까라는 뭐 추론만 해봅니다. 정말 여러모로 장점이 너무나 많은 차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차의 육중함을 느끼면서 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 탁 트인 시야를 즐기면서 운전하는 그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차 1억 6천이거든요 1억 6천에 레인지로버 보그 2억짜리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고급감, 그리고 2열, 3열까지도 그 어떤 성인이 타도 어떤 자세로 타도 완벽하게 다 커버가 되면서도 트렁크 공간은 미친 듯이 많으면서도 굉장히 럭셔리한 이런 외관 디자인 때문에 시선을 받는 재미도 좀 쏠쏠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이 저속에서 요철을 지날 때 들어오는 그 프레임 바디의 더러운 느낌, 그거 조금은 감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비 뭐 1억 6천짜리 차 타시면서 연비 그렇게 막 뭐 벌벌 떨면서 타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요 1억대 SUV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차량이고, 몇 년 전에 볼보가 중국에 이제 팔리고 나서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라인업을 쫙 뽑아내기 시작할 때 막 XC90 나오고 XC60 나오고 40 나오고 S90 나오고 V90 크로스컨트리 나오고 막 이럴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차는 독일차가 최고, 그래 니네가 맨날 짱 먹어라, 그래, 니네 혼자 다 헤쳐 먹어라,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짜증이 났었는데 볼보 덕분에 좀 기분이 좋고, 그리고 뭐 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미국 차가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차량 협찬해 주신 이경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또 샤인빌리지 가서 깔끔하게 소독하고 세차하고 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악수 금지니까 요즘엔 악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